네. 안녕하세요, 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웅주입니다. 묘하기님의 25회 시작합니다잉. 가봅시다. 자, 오늘 25화 1화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네. 요새 또 화제 신작이죠.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또 보고 왔고, 저번 주에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뭐 감상회나 뭐 설명회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심창맨 아저씨도 했고, 이동진 아저씨도 했고, 뭐 미국식 농담팀도 했고. 아, 맞네요. 그래서 한 발 늦은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또 아사코 설명회를 지지 빨고 하는 바람에 그렇죠. 약간 그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속상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조금 대중적인 걸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 신작이 나왔으니까 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또 접근성도 쉽고 애니메이션이 네. 가족 영화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참에 인사이드 아웃 설명회를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해서 절치부심해서. 절치부심해서 했죠. 권토중래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고, 네. 웅주 씨한테 너 그거 설명회 할래? 너 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원도 안 보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할 거면 보고 와라 해서 네네. 말씀드렸는데, 보고 왔나요? 네, 어젯밤에 보고 왔습니다. 원부터 보고. 주말에 원 보고요. 다 봤죠. 좋네요. 그 몰아서 보셨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천천히 말해보죠. 네. 아사코 설명회 때 얻은 교훈이 있다면 모든 씬을 다 파악할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감상회 정도만 하면 된다. 감상을 좀 나누면. 어디 건방지게 뭐 애니과 다니긴 했지만 전 어디 뭐 연출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나대지 말고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일반인이면 일반인답게 그렇죠. 감상회나 읊어라 라는 식으로 저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네요. 필요했어요. 네. 그런 자세가. 1편이 나오고 9년이 지나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질감은 없었나요? 몰아서 보시면서? 생각보다 이질감, 뭐 약간 기술적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지가 꽤 돼가지고 애니메이션 기술이 네. 뭐 아직도 발전되고 있다마는 네. 그래가지고 더 이제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인사이드 아웃 2 감상회 시작해봅니다. 원은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보셨어요? 네, 저는 또 픽사 애니메이션 좋아합니다. 아, 네네. 사실 저 같은 사람 많을 텐데요. 픽사가 이제 디즈니로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픽사를 좀 좋아했었는데 디즈니로 들어가고 나서 약간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했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네. 그냥 합병된 거 자체만으로? 네네. 그 이후의 변화, 뭐 그런 거 일단 차치하고? 느꼈다고는 그 당시에 생각은 했는데 없진 않았겠죠,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화가 난 적도 있었죠.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 공감합니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인사이드 2는 인사이드 1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골자는 그냥 제가 할 테니 수정을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감정을 재밌게 의인화? 네. 하고 캐릭터화 시켜서 재밌는 픽사만의 상상력으로 픽사만의 상상력으로. 표현한 거죠. 어떤 라일리라는 주인공 이야기로 원은 12살이었나요? 네, 10살쯤이죠. 13살인가 12살인가. 그리고 2는 중2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네. 제일 그 질풍노도의 시기.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한 작품이죠? 맞습니다. 뭐 더 있나요? 더 얘기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런 거고요. 소녀. 1편에서는 초딩 소녀였고 2편에서는 이제 1편에도 그 사춘기 경보라는 그 복선으로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 알람이 나오는데 이건 뭐야? 일단 치워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2편에서 이제 라일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이제 새로운 감정들이 이제 침투하게 되는 거죠. 네. 침투가 아니죠. 밀고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정에 뭐 여러 감정들이 나왔어요. 불안이도 있고, 뭐 불업이도 있고, 따분이, 부끄러움인가? 당황이. 뭐 이런 애들이 있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너무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귀엽게, 그 상품성 있게 너무 잘 만들어요.
우리는 추억 할머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맞아. 그 얘기도 이제 할 겁니다. 네. 할머니 너무 귀여워. 그쵸? 킬 포인트죠. 킬포인트예요 진짜. 사람들 거의 나올 때마다 무조건 웃어요. 그래서 사실 조이가 제일 그 디자인이 좀 덜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좀 정 안 가는 스타일. 하는 짓이 미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새로운 감정들이 사춘기를 통해서 몰고 들어왔다. 네. 이걸 또 이제 사춘기를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쇠공으로 부수면서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레킹볼로 그게 뭐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게? 레킹볼로 레킹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춘기에 느끼는 모두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 치면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면 질풍노도를 형상화한 거죠. 네. 그런 뜻인 거죠. 그런 류의 말장난 혹은 그런 걸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1편도 있고 2편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어떤 심리학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들을 보여주는 것 어떤 네. 장치로 사용하는 것 구현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재밌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은 또 그런 거 보는 맛이 있죠. 아무튼 그 새로운 감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따분이에게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몬키드. 네 이모키드 사춘기 시절에 이제 저희가 또 사춘기 얘기를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들으신 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춘기 시절을 통해서 이제 저희처럼 잘못된 어른이 되면은 이제 30 넘어서까지 따분이가 중심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같이. 맞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안이랑 따분이가 인기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랑 좀 비슷한 결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비중 자체도 뭐 불업이나 좀 존재감이 좀 적잖아요. 솔직히 따분이도 그렇게 많진 않죠. 따분이는 약간 왜 눈이 갈까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투사인가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투사고 네. 이제 좀 풀어서 말하면 네. 이제 그 픽사가 어른 울리기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토이스토리라던가 소울이라던가 울린다는 거는 컨텐츠에서 울린다는 거 이제 공감대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코코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애라는 어떤 아주 누구나 올만한 되게 보편적인 트리거를 썼다면은 소울이나 이제 인사이드 아웃, 뭐 토이스토리 이런 거는 한번 관객 본인의 경험을 훑고 지나쳐가지고 그 경험을 좀 특별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그런 방식을 좀 하고 있어요. 저 미리 말씀드리면 픽사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거의 안 본 게 되게 많습니다. 왜?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더빙판이면 오케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원래 그걸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선호는 그렇고요. 제가 느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랑 더불어서 되게 보편화된 이야기를 보편적인 감정들을 되게 개인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약간 맞아요.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때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어른들이 많이 우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 거죠. 네. 그 경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트리거가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더 애기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픽사가 또 특히 그런 걸 잘하고 이게 이제 고령화 이제 영향으로 수익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제 같은 폼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어른 울리는 폼으로 네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10몇 년 됐어요 이렇게 한 지도. 그쵸. 10년 뒤에 이제 20, 30대가 된 어른들을 타겟 삼아서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그 컨텐츠를 경험시켜주는 그 씨 뿌리기 행동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보이게 되고요. 이게 그 극 중에서도 인사이드 2에서도 나오지만 네. 코어 메모리를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사춘기에 많다 보니까 네. 사춘기에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20, 30대 때 돈을 쓸 지금 10대들에게 컨텐츠를 주입시키는 그런 느낌이 약간 포착되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로 그걸 너무 맛보다 보니까 그럼요. 너무 크게 땡기셨지. 컨텐츠란 게 뭐 다 그렇죠 뭐. 스타워즈나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그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런 장치를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심파라는 게 또 이제 우리나라 심파 막 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심파가 이제 뉴웨이브잖아요. 그때는 혁신적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10년, 20년 뒤에는 지금의 어떤 그 연출이나 장치 뭐 방식들이 약간
외면받을 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뭐 그러면 또 다른 제2의 픽사가 튀어나오겠죠. 그럴 수도 있고 픽사가 변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영화고요. 뭐 이제 장면 뭐 하이라이트 장면 뭐 이런 거 해보면서 해봅시다. 네. 하이라이트 장면은 불안이가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굳은 상태로 이게 화면만 계속 보고 있는데 눈길도 이게 화면에 고정시켜 놓고 네. 조이가 막 옆에서 막 해주니까 눈물을 또르륵 흔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조이 쪽으로 눈동자가 살짝 돌아가면서. 근데 그 장면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마치 관객들이 거울을 보는 듯한 거울을 봐서 내면의 그 불안이와 병체시키는 듯한 그래서 이제 어른들 모르긴 몰라도 그 영화관 안에서 질질 짜는 이제 어른들 꽤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랬나요? 그 영화 보실 때? 많이 훌쩍이던가요?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영화관 가셔서 보셨을 때요. 들리거나 하진 않았고? 네, 그 좀 시끄럽지 않았네. 아니 저는 영화관에 없었어요 아무도. 우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사람이? 제가 심야에 봐가지고. 그냥 무조건 울라고 만든 장면이잖아요. 좀 또르르 하셨어요? 울었을 것 같아요. 안 울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영화를 보면서 잘 울긴 하는데 네. 2 보면서는 안 울었습니다. 그래요? 1에서는 울었거든요, 제가. 어디서요? 뭐 봉이 사라질 때? 빙봉이 죽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클라이맥스 장면 맨 마지막에 이제 손 같이 잡은 뭐 그런 것들. 네네. 그 인사이드 아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개인의 경험을 좀 특별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게 있다 보니까 1편에서는 좀 이런 방식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빙봉이 소멸되는 기억 속에 묻히게 된다거나 꿈을 만드는 이제 과정 뭐 이게 1편에서 헐리우드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유니콘 네.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나 이제 광고 음악 뜬금없이 나오는 거라든가 가짜 남자친구 이런 거 있죠. 캐나다에 산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개념들을 좀 장치로 만들어서 재밌게 한 게 있어가지고 1편에서는 그게 확 됐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왔어요. 그게 장치가. 근데 2도 사실 플롯도 거의 비슷하고 조이가 뭐 똥 싸고 다시 해결하고 이런 거고 네네.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도 이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인 거잖아요. 똑같이. 네. 1편과 2편이 거의 비슷한 영화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편은 그렇게 울 정도의 힘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더 좀 감정적이고 이런 거는 연출적으로 그 라일리가 그 불안이 소용돌이가 해친 다음에 즐겁게 뭐 하키 장면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아름답게 하는 장면도 그 감정적인 그 장면은 많았는데 1편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을 즐기는 거다 보니까 그 어떤 개념을 이렇게 풀었다 이런 걸 즐기는 거다 보니까 이 신비감이 좀 떨어져서 새로움이 좀 떨어져서 그렇죠. 약간 좀 2편은 그렇게 울 정도의 감정은 없었다. 저는 원 때도 안 울었고요. 원래 안 울잖아요, 근데. 네, 근데 뒤에서 얘기하죠. 아무튼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빨리빨리 합시다. 네. 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2편에 조이가 막 다른 감정이 막 버럭이나 그 누구죠? 역겹인가요? 역겹이 아닌데 누구죠? 누구요? 까칠이. 까칠이? 까칠이라던가 소심이 이런 애들한테 약간 막 하다 보니까 막 너 왜 자꾸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버럭이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넌 맨날 즐겁지? 즐거우니까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애가 갑자기 그 긁혀가지고 눈깔 돌아가지고 눈깔이 갑자기 사이코패스처럼 돌아요. 애가 그리고 조이가 막 화내면서 나라도 막 이러고 싶은 줄 알아?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감정들이 우는 장면을 눈물 흘리는 장면을 좀 많이 보여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감정들 머릿속에도 세밀한 감정들이 그 또 있을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처럼. 그런 생각도 들었고 1편에서 이제 까칠이가 따분이 역할을 좀 해요. 약간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그렇죠. 뭐 재수없는 그런 역할을 좀 해요. 네. 소심이가 불안이 역할을 좀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소심이가 불안이한테 나 좀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런 식의 대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2편에서 그런 식으로 좀 분리되는 것도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소심이 머리 안에 불안이랑 소심이가 둘 다 있었는데 캡틴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심이 안에 소심이가 캡틴이 되고 불안이 좀 줄어들어서 새로운 캐릭터로 보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쵸. 점점 나이 먹는 걸 표현하려면 감정이 복잡한 것들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분화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보면서 혼자서 그 초반에 막 그런 생각을 하죠. 새로운 감정들이 나왔을 때 그럼 쟤네들 왜 엄마 아빠한테 없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풀 건데? 삐징.
설정적 오류가 좀 있는데요. 아, 거기까지는 안 가고 어떻게 풀까? 안경을 안 썼는데 이렇게 올려. 그냥 긁어. 옆에 사람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이거. 근데 그냥 오랜만이네 하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꽤 그래도 꽤 영리하게 잘 풀었다. 맞아요. 그런 세분화되는 감정들이 나오는 등장하는 것들을 들더라고요. 불안이니까 약간 좌천될 수도 있겠죠. 엄마나 아빠 그 뇌 속에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있긴 하겠지만 가끔씩 파견 나오는 정도로 해가지고 뭐 없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뒤틀린 캐릭터는 따부지와 불안이가 캡틴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맞아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1편에서 까칠이 목소리 하던 배우가 2편에서 바뀌었어요. 렉타워 박스에서 찾아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네. 제가 그거 보고 1편에서 그 까칠이 목소리가 그 더 오피스에서 켈리거든요. 인도 여자. 아,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켈리 목소리가 불업이랑 좀 맞는 것 같았어요. 불업이랑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불업이가 생겨가지고 난인 김에 아예 배우를 바꿔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샐러리 문제 때문에 그냥 그랬다고 하고요. 이것도 여담이지만 슬픔이 목소리는 더 오피스에 나오는 필리스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너무 잘 어울려. 이제 이제 저희처럼 더 오피스 재밌게 본 사람들은 캐릭터 매칭을 엄청 잘했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아무튼 이 편이 약간 1편과 비슷하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게 2편에서 끝날 것 같진 또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3편이나 4편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혼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그 권태라는 감정이나 뭐 그 조이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나설 자리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까 과연? 그래서 약간 좀 풀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노인이 된 라일리가 느끼는 어떤 쓸쓸함이나 인생에 대한 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기억할머니 말한 것처럼 기억할머니 귀엽잖아요. 네. 근데 괜히 또 나온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막 훗날에 막 5, 6편 뭐 이렇게 나오면은 라일리가 알츠하이머가 돼요. 그래서 기억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복선회수가 싹 되면서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야 이거. 그때 막 5분 전에 참 좋았지 홀홀홀 하고 나오는데 할머니 아니면 막 돌아가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가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빨리 죽으세요라고 해야죠. 빨리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관에다가 이제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관에 빨리 들어가세요.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야. 그걸 상상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려면 10편 내야겠죠. 근데 좀 생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뭐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냥 가령 사랑도 있을 거고요. 풀려고 하면 20대에 뭐 첫 남자친구를 만나는 라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섹스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게 이제 미국식 농담 팀에서 한 감상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한 9할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가지고 성욕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 좀 표현하기 어렵지 않을까? 성욕을 표현해야 될 텐데 그건 안 하겠죠. 디즈니인데. 그러니까 좀 넘어가지 않을까? 미키마우스가 그거 허락 안 하죠. 근데 20살 됐는데 뭐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생각을 한다? 이거는 어른들 울리기 급급한 픽사 입장에서 그 외면하는 행위인데. 근데 풋풋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첫사랑을. 그러면 고등학교쯤 되겠네. 20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살? 20살은 좀 느리지 않나? 고등학교 때 그냥 뭐 보이밴드를 더 짝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냥 넘기려면 뭐 얼마나 넘기니까. 또 미국은 또 한국보다 약간 좀 일찍 아닙니까 이런 게? 성에 뭐 넣는 게? 뭐 미션 스쿨 다녔나 보죠. 미션 스쿨 안 다녔잖아요. 뭐 전학 갔나 보지. 웅주 씨도 미션 스쿨 안 나왔네? 전 아닙니다. 네. 근데 그 감독이 3를 하고 싶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 감독이 이거 히트를 치고 픽사 뭐 CO로 갔다 그러나? CEO로? COO로. 네. 뭐가 다른 거예요? CEO랑 COO는? 모르죠. 뭐겠죠? 쿠가 됐다고. 그렇죠. 그럼 좀 놀릴 것 같아요 주변에서. 쿠. 근데 당연히 3나 4는 절대 안 버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너무 좋아. 셀링 포인트가 너무 많고 캐릭터 이제 상품 팔기도 너무 좋고. 맞아요. 불안이 너무 잘 만들었어. 그 캐릭터를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어. 제일 그 마음이 갇혔나 봐요. 불안이요? 네. 이것도 이제 뒤에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아니요, 그냥 저는 그냥 형태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디자인이 좀 예쁘게 나왔더라고. 불안을 너무 잘 표현한 느낌. 맞아요. 당황이는 좀 귀엽긴 했는데 뒤돌아서 이제 엎드릴 때 이제 엉덩이 골이 좀 보이는 바람에 약간 비호감이 됐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관제탑 안에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네. 사람마다 이제 캡틴이 다 달라요. 맞아요. 엄마는 슬픔이가 캡틴이고 아빠는 버럭이가 캡틴이고 네. 그 라일리는 기쁨이, 네. 조이가 이제 캡틴이죠. 네. 쪼이. 조이가 캡틴인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웅주 씨랑 이제 홍크의 머릿속에 캡틴은 과연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모두가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자평 해보니까 네. 제 이제 뇌 속에는 비관이가 있고 또 새로운 감정이 생겼죠. 이제 네. 뭐 융합되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안에서 퓨전을 해가지고 따분이 비관이랑 따분이가 이제 쌍투정치를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휘하에는 이제 띠꺼비, 호들갑이, 이제 자책이, 이제 불안이 뭐 이런 애들이 좀 이제 있을 것 같고. 5호 대장군처럼 여기 있을 것 같고 4호 대장군이죠. 그리고 이제 1편에 나오는 이제 생강열차 있죠. 네네. 생강열차가 탈선을 너무 많이 해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집시캡이라고 하죠. 이제 그 외국의 무허가 택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집시 트레인 너무 많아가지고 지들끼리 막 충돌하고 막 연착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선로도 많을 거고. 선로도 많고 이래가지고 공사 개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말할 때 딴 생각하고 눈을 계속 돌아가고 말 어버버거리고. 그리고 또 이거는 웅주 씨랑 저랑 또 같은 공통점일 것 같은데 네. 사르카즘의 골짜기가 존나 넓어요. 이 싱크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감정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정과 감정이 어디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또 있을까요? 웅주 씨가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안상형의 그건 저는 사실 이 생각을 원 봤을 때도 했고 네. 그러니까 원 봤을 때는 감정들이 몇 개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띠꺼비가 아니고 뭐죠? 그 뭐죠? 그 있잖아요. 띠꺼우네요? 네. 따분이. 아니 말고 원에서. 까칠이. 까칠이랑 슬픔이가 헤드를 잡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더 이제 세분화되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띠꺼비나 뭐 새로운 부서에서 오겠죠. 네. 웅주 씨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원 봤을 때는 저는 슬픔이랑 분노랑 버럭이랑 퓨전해서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했었고요. 2를 보고 나니까 따분이가 비중이 좀 클 것 같고. 클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말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비관이가 또 적지 않을 거.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평가한 웅주 씨는 네. 이제 무관심이라는 애가 있는데 네. 얘는 이제 닌자복을 입은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측은이라던가 동정이 이런 애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공감을 못해요. 시리얼 킬러가 있어서 무관심이라는 철권 통치를 하는 애가 있어요. 공포 정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애가 버럭이인데 이제 대다수 이제 좀 충돌을 하다가 가끔씩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차단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이제 뉴클리어를 누르는 거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보고 계시네요. 네,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네. 사실 이 따분이는 좀 띠껍고 이렇게 막 지루해, boring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따분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큰 이 캐릭터의 역할은 사춘기 시절에 뭐 방어 기제라던가 이런 거지만 좋은 걸 좋게 말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아닐 것 같아서 이 방어 기제를 두르는 거 그게 걔 역할이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걔가 뭐 다른 걸 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왔는데 네네. 제가 원을 보고 저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알겠는데 네네. 제가 약간 기본적으로 어떤 이 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저의 기호에서 네네. 약간 위로가 들어가면 방어 기제가 확 발동하거든요. 심수리가? 네. 심수리는 네. 캐릭터가 이렇게 계속 볼록볼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술이 올록올록 또 이제 이게 제가 나온 지 9년 만에 영화를 본 거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가 안 봤어도 사전 정보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사실 그렇게 새롭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고 그래서 사실 1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전 2가 좀 말장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좀 많아서 뭐 재밌었던 게 아까 말한 사르카즘이랑 골짜기. 네, 캐즘이랑 말장난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나 뭐 브레인스톰 그 맞아요. 폭풍 치는 거나 영미권 표현들이 말장난으로 되는 게 되게 많아서 말장난을 구현화시켜서 감정들끼리 표현하는 맞습니다.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고 아마 제작진들도 원을 만들면서 혹은 그 이후에 아 이것도 할 걸 이것도 할 걸 하면서 또 약간 빌드업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편에 다 넣으려 그랬는데 분량 때문에 2편을 좀 뺀 수도 있고 그러네요. 1편에서는 특히 좀 제가 9년 전에 봤을 때 좀 좋았던 부분이 이제 이 차원이 이게 3차원, 2차원, 1차원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재밌는 부분인 그 기억 소고였나요? 뭐 그랬을 겁니다. 네, 비슷한 류로 또 나오잖아요. 그 갇혀가지고 똑같긴 해요, 근데 다. 근데 그게 좀 약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새로움이 떨어져서 약하다고 생각한 건가 모르겠는데 그걸 몇 년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죠. 뭐 기억 뭐 감추고 있는 비밀 뭐 그런 것도 그렇게 막 그게 없었던 것 같고 빙봉 역할로 어렸을 때 나왔던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하는 애라던가 그런 애가 나왔는데 그렇게 막 그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빙봉의 롤을 아무도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컸어가지고 맞아요. 빙봉이 좀 크긴 했죠. 네. 근데 뭐 어떤 자아라든지 뭐 기억의 저편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설정들은 재밌더라고요. 아 이래서 픽사 하는구나. 픽사 하는구나. 추상적인 것들을 재밌게 귀엽게 만드는 것들. 그 안 좋은 미래 상상해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네. 귀엽죠 이제.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또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24시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 야근 채찍 맞으면서 애들이 젤리들이 1편에 나왔던 그 링딩동 나오는 것도 재밌었고 링딩동이 그거죠. 잠깐 나오잖아요 또. 껌 광고 2편에도 나오죠. 네, 잠깐 나오는 거나.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영화 초반에 시작 때 그 생각하는 의자 앉아서 2분 동안 그때는 막 지난 2년 동안 좋았던 거 뭐지? 하면서 좋은 생각하는 거랑 뒤에 병치시켜서 뒤에서 끝날 때쯤 생각하는 의자 앉을 때는 애가 약간 마탱이 가잖아요. 공황장애로 오죠. 과호흡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 병치해놓은 것도 재밌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이제 마지막에 끝낼 때 예쁘게 끝내잖아요. 네네. 그럴 때 좀 이제 알러지 반응이 확 오면서 심술이 뿔룩뿔룩 나오죠. 좀 그렇더라고요. 심술이는 네. 팝콘 모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심술이는 옆에서 버럭이가 빵 하면서 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옥수콘이 팡 터지면서 심술이가 빵 터져요 이렇게. 근데 원도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네. 느꼈던 감상보다 이거 그 팟캐스트 해야지 하면서 돌이켜보니 나의 어떤 감상보다 더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좀 네. 좋아지는 영화인가 봐요. 뭐 지금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저도 막 최고의 픽사 영화 이건 아닌데 그래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픽사 영화가 내 생각만큼 별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떤 그 위로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랑 원을 보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네.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위로를 하려는 게 보이는 순간 좀 싫다라고 말하니까 인사이드 아웃 원이 그런 영화냐?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로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그 영화든 노래든 뭐든 간에 약간 위로를 하려는 행위가 조금 저한테는 좀 거부 반응이 세게 나서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따분이 설명하면서 따분이는 그 방어 기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웅주 씨 안에 삐뚤어진 약간은 노쇠한 따분이가 네. 보잉 하면서 눈물을 살짝 훔치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닐까. 속으로는 좀 슬퍼하고 있지만 눈물을 좀 훔치면서 보잉 하면서 넘기지 않았나. 그럴 수도 그래서 있고요. 나는 뭐 그런 위로 같은 거 참 싫어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 위로는 외부에서 개입하려는 순간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위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명상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위로하려는 행위가 있어서 위로가 되는 건 전 싫고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기서 내가 생각을 해서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스텝 2인 거잖아. 스텝 1이 이제 어디서 뭐 영감을 받았다던가 이걸 받기 때문에 내가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얻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스텝 1의 의도나 이런 게 너무 그렇게 직접적이게 되면 거부 반응이 좀 있다는 거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위로하려고 달려들면 싫다는 거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따분이가 그 열일하는 거죠. 이게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네. 존나 치트키예요. 그니까요. 사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돼. 다. 너 지금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뭐 심리학자도 아니면서 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거 같아져서 이게 저는 좀 더 약간 귀여운 느낌의 MBTI라고 해도 될까요? MBTI보다 훨씬 그거죠. 과학적인 그런 거죠. 어린이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만화로 보는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진짜 옛날 그거 같네요. 뇌 속에서 살아남기 그런 거지. 아무튼 재밌으셨다는 거죠? 네. 픽사 다른 영화 뭐 보신 거 있나요? 토이스토리 1 봤고요. 2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3는 안 봤습니다. 코코 안 봤고 소울 안 봤고 업도 픽사인가요? 네. 업도 안 봤고 그럼 싫어한다고 뭐 말할 수가 없네. 근데 업이나 원리도 있고요. 원리나 어렸을 때는 막 계속 조금씩 막 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풀로 다 보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본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때마다 약간 알러지 반응이 확 나서 도망갔죠. 원리는 그런 게 없는데? 막 위로나 뭐 이런 게 근데 없는데.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냥 따분이가 더 강세했을 때 그랬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도망간 기억만 있어요. 제가 픽사가 나의 그 여린 마음을 그 들추게 하니까 자꾸 싫다고 꺼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쳐서 30살까지 왔습니다. 이제서야 인사이드 아웃 1을 보고 한번 저기 휴가를 좀 보내주고요. 따분이한테 휴가를 좀 주고 네. 한번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제 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또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요. 아무튼 인사이드 아웃 재밌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총평 안상영의 한 줄 평 한번 해주세요. 가슴 속에 있는 불안이를 아껴주십시오. 외곽 인디맨 25화 1분을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 안녕. 싸움을 피하는 방법. 싸움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이 든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앞에 생략돼 있네 이게. 지금은 잘못한 게 없는데. 중간 통지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구팀 조사관입니다. 나 뭐 잘못했나? 나 언제 싸웠나? 일단 참는다? 이건 별로 옵션이 없어요. 왜 없어 씨발로마.